평양 시내 아파트가 북한 평양 시내 한가운데서 23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져 희생자가 상당수 발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인데도 이미 9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었던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윤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성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자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랑 같이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네. 평소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한 100이다 하게 되면 100이요? 예, 네. 한 뭐 1점부터 100점까지 사이에서 봤을 때 네. 어느 정도 본인이 점수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30? 30이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수준인 건 맞는데 예. 제대로 알고 있는 건 하나도 없다. 하지만 알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100점 만점에 30점. 30점이면 네. 박제네요. 분발할게요. 예, 아무래도 저희가 이 방송 거치면서 네. 많이 알아가면서 평양에 대한 박사로 박사요?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러다 저 북한 가는 거 아니죠? 뭐. 먹히나요, 저 같은 스타일은? 북한에서? 북한에서요? 네, 어떤 스타일이에요? 뭐 왜 당황하세요? 똑같잖아요, 솔직히.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이성이 끌리는 거는 똑같은 거지. 한국에서 먹히면 북한 가서도 먹힙니다. 아, 네. 그럼 먹히겠네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을 1도 모르는 저로서는 23층에 고층 건물이 있었다는 것도 예. 조금 놀라웠거든요. 아유, 뭐 고층 건물 많습니다. 그래서 네. 23층 정도는 뭐 평균적인 거고요. 네. 그래서 105층짜리 호텔도 만들어놨고 네. 그리고 아파트가 70층짜리도 있어요. 사람이 살아요? 예, 70층이요? 맞습니다. 예, 70층, 50층 해가지고 북한도 엄청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집값이 높은 동네가 강남이잖아요. 네. 아, 요즘엔 다 높아요. 서울 어디든 시골도 높더라고요. 근데 강남이 이제 약간 독보적으로 높긴 하죠. 네. 그렇죠. 돈이 없으면 다 높죠. 맞아요. 저한테는 다 높아요. 네,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네. 근데 북한에서는 강남과 강북이 있는데 대동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 거기는 강북이 비싸요. 평촌의 대표적인 게 화력발전소인데 네네. 그것 때문에 옛날에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화력발전소가 연기가 계속 나오니까 네. 그 화력발전소 인근은 또 석탄을 계속 갖다 놓지 않습니까? 석탄 먼지가 엄청 또 날리고 네. 그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쵸. 그래서 평촌이 원래 인기가 없었습니다. 80년대. 그런데 90년대 중반, 2000년대 들어가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그게 뭐예요? 그 고난의 행군이요? 걸어요? 네. 평양시는 난방으로 이렇게 돌리는데 네. 난방 공급이 중단된 거예요. 아, 겨울에 엄청 춥겠네요. 예, 그런데 화력발전소 옆에 있으면 온수라도 끌어다 쓸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점점 인기가 좋아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장사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장사를 하다 보니까 기차역 주변의 집값들이 다 올라갔어요. 근데 바로 평천구역은 평양역 바로 뒤편에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의 집값들이 또 인기 장소가 됐고 지역이 돼버린 거죠.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확연하게 기울어진 아파트. 조작이 아닙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아파트 붕괴 직전 북한을 방문한 한 중국 관광객이 촬영한 사진을 검색해서 찾아낸 정확하겐 붕괴 하루 전 평천 아파트의 사진입니다. 낡은 아파트의 가운데 동을 허물고 3개월 만에 재건축된 아파트. 예견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23층 아파트가 3개월 만에 지어졌다는 게 사실이에요? 예, 일단 국내 보도들은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직접 가서 본 바는 없기 때문에 그게 꼭 3개월인지 1년인지는 제가 여기서 장담할 수 없고 또 그게 뭐 얼마 만에 건설됐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3개월이라는 그 시점 때문에 사람들이 맞아요. 속도전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뭐 속도전을 하더라도 자재만 튼튼한 것 같았으면 괜찮은데
보통 그 자재가 제대로 보장 안 되는 속에서 빨리 건설하다고 하다 보니까 붕괴가 되는 겁니다. 자재 같은 거 좋은 거 안 그렇죠. 쓰고 뭐 자재를 원래 써야 될 자재를 네. 정량대로 쓰지 않았을 뿐더러 아. 제일 중요하게는 네. 들어가야 될 자재들을 네. 건설하는 군인들이 배고프니까 군인이요? 아, 네, 군인이 바꿔 먹는 건설하는구나. 거죠. 뭐랑요? 네, 바꿔 먹는 거죠. 음식이랑요? 예. 그러니까 아. 시멘트가 1톤이 들어가야 되는데 고급 시멘트가 그걸 빼다가 네. 팔아먹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옥수수 떡이라든지 이런 걸 사 먹습니다. 그리고 또 채화에 넣어야 되니까 네. 저렴한 가격에 시멘트를 사다가 건설하고 네. 그리고 철강 자재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또 철강을 내다가 팔아먹고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부실해지는데 한국 같으면 이거 다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돈 받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 공사해 주시는 분들은 예, 인건비를 받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예. 돈도 안 받고 예, 그거를 그냥 먹여만 주고 건설합니다. 오 마이 갓. 보통 뭐 속도전부대 대대장이다 그러면 네. 내가 대대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네. 이 건설할 때 인력을 대주기로 하고 아파트 한 채를 받습니다 대신. 아. 그러니까 대대장만 좋아지고 밑에 사람들은 그냥 뭐 먹여만 주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거든요. 우리는 사실 건설 전문 해주시는 인력들이 있잖아요. 건물을 예. 지을 때. 근데 북한은 보니까 전문 인력이 아니라 아마추어 인력을 동원한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뭐 군인, 경찰, 청년들 이런 맞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지금 건물을 짓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설 인력이라고 전문 숙달된 인력이 뭐 분명히 있는데 네. 문제는 워낙 평양이나 지방에서 이 건설붐이 일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들이 모든 아파트 가서 다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력으로 제대로 된 페이를 주고 썼으면 사실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예. 참 너무너무 안타깝네요. 감독이 중요한 거죠. 근데 감독을 잘 안 하니까 아. 저녁에 새벽에 훔쳐다가 팔아먹고 그리고 바꿔 끼우는 거를 알 그러니까 수가 알 없잖아요.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그 배부르면 이런 일이 없는데 아, 워낙 배고프게 했네. 가난한 나라니까. 돈을 안 주더라도 밥은 그렇죠. 줬어야지. 지금 300명이나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예. 여기 이렇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 중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었나요? 붕괴 시점이 오후 4시였습니다. 오후 4시면 누구는 직장에 나가 있을 때고 누구는 학교에 가 있을 때고 또 학교에 빨리 들어와 있던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붕괴됐을 때 그 시간대 집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주부나 네. 뭐 이렇게 노인? 주부, 노인, 어린이 아. 제일 많죠. 제일 많이 죽고 그래서 뭐 학생 중에서도 빨리 들어와서 있었던 애는 죽고 학교에 있었던 애는 살고 아이고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붕괴되면서 네. 예, 그 시간대에 많이 남아있던 주부 그리고 그 노인들, 어린이들 취약계층들이 예, 많이 죽었습니다. 그럼 구조가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나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네. 집집마다 한두 명씩 다 죽지 한 집이 다 몰살당한 경우는 거의 없었대요. 네. 그러니까 다 누군가는 아내를 잃고 그쵸. 누구는 뭐 부모를 잃고 누구는 애를 잃고 아,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많은 희생이 있었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졌나요? 2014년이면 지금 5년이나 지났는데? 직접적인 처벌을 하려면 가장 처벌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 아파트를 건설하는 시공 책임자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만약 그 사람이 살았다 그러면 아마 총살을 했을 겁니다. 아, 총살. 아, 근데 무섭다. 문제는 네. 그 사람도 아파트 붕괴했을 때 같이 죽었다는 거죠. 책임진 간부들이 한개
그 집을 하나 내가지고 거기서 머물면서 네. 민원도 받고 뭐 이런 걸 네. 했는데 철회했는데 네. 그 공사 관계자들이 붕괴되면서 다 같이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뭐 처벌할 사람이 없어진 거죠. 죽여야 될 사람들이 같이 죽은 거죠. 결국 평양에서 그 국가의 관리 감독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부동산 투기가 불려온 그런 기록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네요. 그렇죠. 너무너무 안타깝네요. 예. 건설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 책임 일꾼들이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하고 북한은 사고 발생 닷새 만에 사고 소식을 자세히 공개하고 고위 간부들이 주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조선중앙 TV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초대형 사고도 그 개요만 간단히 보도했던 선례에 비춰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이 사건은 네. 김정은 통치 시대 들어서 네. 처음 발생한 대형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2011년 12월에 집권했는데 약 집권해가지고 2년 반 만에 벌어진 대형 사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저의 상식으로는 왠지 북한에서는 다 덮어버리고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예. 이런 일이 있었지만 없었던 것처럼 왠지 넘어갔을 네. 것 같은데 예. 방송에 나왔다는 것도 좀 저 네. 입장으로서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예, 저 역시도 그 방송 나왔을 때 좀 신기했어요. 아, 신기하셨나요? 예, 기자님 왜냐면, 입장에서 신기한 거죠? 예, 당연히 북한은 네. 이런 모든 붕괴 사건, 뭐 대형 사고들을 당연히 은폐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번 경우는 아주 TV에서 방영하고 사고까지 네. 하니까 네. 저뿐만 아니라 아마 북한을 잘 안다는 사람들도 다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었다. 왜 그랬을까? 이 사건을 왜 이례적으로 보도를 한 거죠? 예, 제가 생각하는 데는 일단 김정은이가 그때 집권 초기였으니까 아. 새로운 스타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안 좋은 뉴스도 보도한다. 평양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바로 밝힌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그 뭐 날카로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고에서는 네. 그 평촌 아파트가 좀 비싼 동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돈 좀 있는 그 간부들이 가족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아. 일반 백성이 아니고 북한을 지배하는 고위층에. 엘리트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족이 많이 죽었던 그런 사건이었고 그리고 과거하고는 달리 북한에는 휴대전화가 워낙 많이 이게 그 보급이 됐어요? 보급돼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소식은 어차피 알겠- 북한에서 말을 안 해도 주민들 속에서는 소문이 다 번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럴 바에는 네. 이번 사고를 아주 화끈하게 공개하고 사과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인식한 그런 발빠른 사과가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이게 좀 재밌는 것이 네. 그때 재밌다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그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사건이 네.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북한 매체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뭐 사람 못 살라라, 뭐 국가가 주민들을 뭐 책임도 못 주는 나라 해가지고 우리 그 언론도 비판했겠지만 네.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자기들은 갑자기 이게 5월 16일 날에 약 한 달 뒤에 어떡해. 붕괴돼 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막 비판하다가 그러니까. 제풀에 못 적어서 우리도 이렇게 화끈하게 사과하고 책임진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모습도 아마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네. 그 주민들은 어떤 반응이었어요?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막 머리 숙이고 사과하고 해가지고 네. 우리가 뭐 좀 달라지는가 이런 생각을 기대도 아마 했을 있었을 겁니다.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뭐 그뿐이고 이후에는 사과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아, 네. 여기가 마지막이었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아, 처음이자 마지막 사과였나요? 근데 평촌 아파트 사고를 말할 때 네. 아마 뭐 사과했다 이것보다 네. 그 아마 오윤 씨가 알게 되면 더 깜짝 놀랄 만한 네. 그런 일들이 더 있었던 거죠. 뭐죠? 당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지시에 따라 북한은 붕괴된 아파트 자리에 이번엔 단 4개월 만에 새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피해 유족들은 재건설된 아파트에 우선 입주권이라는 배려 아닌 배려를 받게 됩니다.
진짜 너무 충격적인데 어떻게 여기서 살 수가 있죠? 이해가 안 되죠. 네. 사실 그 붕괴된 잔해를 단 며칠 만에 다 드러냈다는 것도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또 수많은 시신들이 깔려 있을 네. 거 아닙니까? 한국 같으면 하나하나 치우면서 조심스럽게 수습했겠는데 네. 북한은 그걸 차로 그냥 기중기로 다 드러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 시신들을 아마 유가족들이 시신을 제대로 못 찾았을 겁니다. 누군가는 여기서 아내를 잃었고 그러니까요. 부모를 잃고 애를 잃은 그 자리에 가서 살라고 하니까 네. 기가 막히겠죠. 그죠? 이게 보니까 김정은이 하산 아파트인데 이렇게 맞습니다. 팔고 그냥 나가도 괜찮았어요? 원래는 김정은이 하산 아파트는 팔고 나갈 수도 없고 김정은이가 당장 다 주라고 했는데 안 받겠습니다 이러면 김정은한테 불만이 있는 것처럼 또 보여질 수도 있잖아요. 내 재산이기 때문에 받긴 받아야 되지만은 또 받는데 어쩔 수 받지만은 그걸 또 살 수는 없으니까 팔고 가니까. 이 아파트가 근데 인기가 네. 있었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왜요? 팔고 나가는데 또 이 네. 아파트가 엄청나게 평양에서 인기가 좋아서 너무 이상해. 후딱후딱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네. 이겁니다. 첫 번째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네. 귀신 나와. 액땜이 됐다고 소문났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평양에서 제일 든든한 아파트다 이래가지고 엄청 그 비싸게 팔렸다고 튼튼하게 합니다. 지어졌다고요? 네, 왜냐하면 첫 번째 아파트가 워낙 부실 공사로 무너졌으니까 김정은이가 이번에는 진짜 제일 튼튼하게 다시 지으라고 하는 바람에 이 아파트는 평양에서 제일 든든하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잘 팔렸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럼 그런 붕괴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과거에는 소문 없이 많이 그 처리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공사를 하다가 사망했지 않습니까? 네. 아무런 그 인명 그 사망에 대한 배상이 없습니다. 단 이렇게 종이 조각에다가 전사자 통지서 해가지고 집으로 보내면 끝입니다. 예, 아직도 보상이 그래요? 없습니다. 아직도? 지금도 그런데 김정일 시대까지 쭉 나가 보면 그런 큰 사고들이 많죠. 가령 예전에 그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네. 지금 대성하고 그 평양 사이 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고속도로 노무현 대통령이 그 갈 때 네. 고속도로에 건설할 때 교량을 하나 건설하다가 네. 그때는 2개 대대가 마지막 그때 속도전 한다면서 건설 날짜를 맞추라고 해가지고 어머. 몰탈 붓고 올라가서 막 작업하고 붓고 올라가다가 굳어지지 않았으니까 무너졌는데 그 교각에서 일하던 2개 대대가 통으로 떨어져서 그 한 몇십 미터 높이에서 떨어져서 이 사람들은 처참한 것이 그때는 콘크리트 이게 철근 썼거든요. 네. 철근에 찔린 사람, 콘크리트 매몰돼가지고 굳어져 버린 사람 네. 그런 처참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진짜 처참하네요. 네. 그 평촌 아파트 이름이 은정 아파트예요? 예, 은정 아파트. 붕괴된 아파트 이름이? 그래서 북한 주민들 속에서 소문도 많이 퍼졌는데 공교롭게 그 은정을 거꾸로 하게 되면 정은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에서 발생한 가장 대표적인 그 사고의 이름이 정은이니까 네. 북한 사람들도 참 신기하다 해가지고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오늘 정말 기자님 덕분에 많은 걸 알게 됐고요. 다음 주에도 예. 제가 기대를 하고 예. 또 머리와 마음을 비우고 오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네. 그 북한에 대한 다양한 네. 얘기를 나눔으로써 네. 북한에 대해서 몰랐던 음. 사람들도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보다 화제가 되는 내용을 가지고 네. 대화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엔 더 나아진 모습으로 우리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여기 봐야겠죠, 왠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